문재인이 원래는 검수완박이라는 떡 하나, 예, 예. 또 사면이라는 떡 왼손, 예, 예. 오른손 두 개를 쥐고 지금 임기 마지막을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으로서는 예, 예.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 검수완박법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적 여론이 지금 나빠져 버린 거 아닙니까? 예, 예.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반대 여론이라든가 이 국민투표 찬성이 60%가 넘는다는 것은 반대 빼고 또 뭐 기권한 사람 그거 빼고 나면은 예, 예. 우리 국민 중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일 날 그 문재인이 참모들과 회의를 한 모양인데 일단 사면은 예, 예. 접기로 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지금 예. 전체적인 기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사면 안 한다. 뭐 이렇게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없어요. 예, 연합뉴스를 통해서 아마 청와대가 쓱 흘린 것 같아요. 연합뉴스가 기사가 먼저 나온 거 보면은 이렇게 애매한 거 자기들이 발표하기 좀 그런 것은 연합뉴스 기자한테 쓱 흘려보면은 연합뉴스가 기사를 쓰면 대다수 언론들이 이제 다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사면이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한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합뉴스는 이제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예. 통신사는 자기 신문이 없기 때문에 그 통신사가 쓴 기사는 이제 각 언론사들한테 가는 거죠. 예. 그럼 각 언론사가 이제 가져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인용해 쓸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이제 기자회견 하거나 이러지 않고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신문이 이런데 특정 주지 않는다면 통신한테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그 연합뉴스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면 카드를 접었다는 관계자의 얘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기사화된 거죠.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연합뉴스 기사 보도를 보면 일단 아무래도 이제 지금 검수완박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 저 시사정담에서도 굉장히 세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면권 행사를 하지 마라까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면권 남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여론 부담도 있고 또 여론조사 결과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예. 여론조사가 웬만하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그 문제를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물었죠. 사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론 쪽에 얘기를 했는데 29일 그 청와대 청원에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반대 의견도 많지만 찬성 의견도 많다. 그래서 뭔가 좀 긍정적인 그런 시사를 하면서 사법 정의,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면적으로 조금 무게중심이 온 게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뉘앙스로 한 거죠. 사면하겠다는 걸 미리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떠보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기본적으로 MB 사면이 중심이 아니고 김경수를 사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경수 사면에 MB를 끼워넣기 해가지고 사면을 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해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그때 MB를 사면했으면 모르는데 김경수 사면에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MB를 남겨놓다가 이번에 사면을 하고 그렇게 김경수를 사면하고 거기다가 정경식까지 조국 부인까지 사면하면 되느냐는 그런 비판 여론이 그냥 확 이 국민 사이에서 아주 비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론조사로 바로 어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늘 하죠. 청와대에서 늘 하겠지만 어제 나온 것은 이제 KSOI라고 거기서 보면은 MB에 대해서는 반대가 51.7이고 찬성은 40.4로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김경수는 반대가 56.9, 찬성이 28.8. 정경심은 반대가 57.2, 찬성이 30.5.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대가 23.5, 찬성이 68.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김경수, 정경심 아니겠습니까? 김경수를 해야만이
이 2024년 총선은 물론이고 2020년 대선까지 그 족쇄가 풀린단 말이에요. 예, 예. 사면을 해줘 버려야. 그걸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로 가면은 사면해 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사면을 안 하면은 그 선거법이기 때문에 10년간 묶여버리거든요. 예, 예, 예. 정경심에 대해서는 특히 조국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을 거듭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게 찬성보다도 반대가 배가 더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제 김경수 이제 지사는 지금 이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수감된 지 1년밖에 일단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법적으로 약간 부담은 됐겠죠. 정치적으로는 뭐 해주자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이제 그런데다 여론조사도 저렇게 이제 찬성이 28%. 저 너무 이제 안 좋은 거죠, 여론이. 그렇죠. 여론이 뭐 이렇게 나쁘리라고는 자기들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정경심도 사실은 이제 입시 비리로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밖에 지금 그동안 재판하다가 이제 3개월밖에 4년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 여기서 이제 사면하는 건 상당히 무리한데 무리한 걸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제 금수완박 때문에 지금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김동연 씨가 좀 부상하다가 뭐 거의 그냥 지금 주춤하지 않습니까? 김은혜가 올라가고 거의 뭐 그죠? 약간 더 높 아주 미세하지만 더 높게 나오고 그게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경기도 막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이제 김은혜 씨도 막 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윤심을 받은 김은혜에서 경기도까지 이겨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이 거대한 권력이 사실은 6월 1일을 기점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담이 됐을. 제일 그게 부담이 됐겠죠. 이러다가는 지방선거 폭망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검수완박 공포하고 그 다음에 또 5월 8일 날 그냥 이렇게 정치적인 사면을 단행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너무 심하다 이게 사면권 남용이다 이렇게 당연히 느낄 테고 MB 사면은 이제 하면 뭐 이렇게 보수 진영은 좋아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문재인 지지층은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안 하는 게 맞는 게 사실은 그 일주일 3일 임기 3일 남겨두고 사면권을 해봐야 돼. 아니 그게 더군다나 MB는 뭐 이제 다 사면을 할 수 있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가면 자동으로 사면 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면에 넣지 말아 달라고 한 사람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거로 해가지고 그 사실상 이제 대국민 기만이 되기 때문에 김경수 정경심 하려고 MB를 마치 사면해 주는 것처럼 은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기만한 거예요. 정경심 사면하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뭐 그럼 뭐 이 남편은 또 불구속 수사되고 있으니까 그게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그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재용 건도 나왔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실은 이제 그 이미 또 다른 수사 재판을 또 하나 받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 또 있고 또 이제 이재용 씨나 이제 그 신동빈 씨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씨나 신동빈 씨나 또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 당선자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게 제가 볼 때는 굳이 사실은 여기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다음 다음 정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이 김경수나 정경심을 사면하기는 어렵죠. 요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는 거로 이제 보는데 본인은 안 한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법무부에서 심사를 하고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하고 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런 절차를 보는데 5월 5일 또 공휴일이 끼어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내일에서 뭐 시작해갖고 이제 6일이나 이쯤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누가 보더라도 무리 아니냐.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이 검수완박에 대한 뭐 반발 여론이 아주 뭐 폭발 직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다가 사면을 했을 경우
사실상 6.1 지방선거는 포기한다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 나온 거 보니까 국민의힘이 44.8, 네. 민주당 36.9로 7.9% 차이가 나는데 또 엊그제 리서치뷰라는 데서 4월 29일에서 30일 한 것 보면은 국민의힘이 50%, 민주당이 36으로 14%. 아주 국민의힘이 최고 지금 그러니까요. 역대 가장 높은 그 지지율을 지금 그러니까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지율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또 뭐 김건희 씨 논란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그리고 또 그 청와대 이전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당 지지율은 막 쑥쑥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민심이 이제 집권당에 우리는 보면은 또 집권당에 약간 힘을 몰아주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지금 보이고요. 그래서 뭐 사면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 대통령 포기한 거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고 그다음 머지않은 시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 진영에서 보면 뭐 돈을 너무 밝혔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G20 그 국제 무대에서 외교를 잘해가지고 사실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인 게 있고 또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잘 대응해서 2008년 그 금융위기를 우리가 통화스와프, 중국하고도 통화스와프하고 일본하고도 통화스와프하고 미국하고 통화스와프해서 큰 탈 없이 이제 잘 넘긴 면도 있고 실제로 잘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MB에 대해서도 뭐 이제 뭐 벌할 거는 뭐 벌했고 또 추징금도 지금 일부 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무리한 수사로 이제 이렇게 사람을 계속 이제 구속해 놓는 거 좋지 않다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한 거 아니에요. 자기 당의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탄핵을 했는데 법률적으로 과연 이 사람이 그 탄핵 당할 만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보면 상당히 지금 보면 애매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 공동체니 그래서 뭐 최순실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사면됐으니까 최순실이라든지 뭐 요새 정유라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보면 제가 그때 연합에서 편집국장을 할 때 정유라 씨의 그 부정 입학권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부의 그 성마를 담당했던 친구를 그 사역으로 보내가지고 특별 취재반에 보내가지고 2대 그 입시 비리를 이제 취재하도록 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정유라가 진짜로 그 부정 입학을 했냐? 그러니까 그 기자의 얘기가 부정 입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아니냐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성마 취재를 해서 잘 아는데 정유라는 그 어릴 때부터 그 성마의 여자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을 잘 타는 그 이제 여자 선수 중에 한 명이었대요. 왜냐하면 성마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유치원 같은 것도 하고 강남에 뭐 이렇게 자기 건물도 있고 해서 억대의 말을 사준 거죠. 그래서 그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하기 어려운 운동인데 정유라가 잘했고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금메달 단체전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특례 입학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정유라가 철이 좀 없어서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 입학 그 면접을 할 때 국가대표 단복을 이제 입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국가대표라는 걸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단복을 입고 왔고 그래서 그걸 표시 못 하도록 돼 있답니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름도 블라인드 면접하듯이 그걸 못 하게 되는데 정유라는 그것까지 거기다가 금메달을 긁고 온 거예요. 그랬다고 그러죠. 금메달을 긁고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는 금메달 자기 표시를 다 내고 블라인드 면접을 해야 되는데 뭐 정유라고 다 알려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는 있으나 그 이제 이 사람 평가했을 때 사실 떨어뜨릴 이유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볼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탄핵 그 어떤 그 광풍 속에서 무리한 어떤 수사, 그때 뭐 이대 총장, 그다음 입학처장 뭐 전부 구속되고 다 감옥 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조국에 적용한다면 뭐 고려대 총장부터 시작해서 다 감옥 가야 되고 뭐 부산대 의전원도 다 감옥 가야 되고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하여간 하여튼 그런 지나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과거에 그
그 지나쳤던 어떤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도 물러나는 마당에 사실은 다음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5년 동안은 뭐 잘못했다 물러나라고 이미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물러날 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협조도 하고 지금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복잡한 법률이니까 다음 정권에 넘겨가지고 왜냐면 자기들이 지금 저 국회는 더 많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새 정부 출범해서 국회에서 다시 입법 프로세스를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마지막에 뭐 7분 만에 때리고 3분 만에 때리고 뭐 5초 만에 때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아무리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권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겸손함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이 평가를 해서 정권이 교체됐는데 지금 최근에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인수인계를 계속 회방 놓거나 또 하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마치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을 믿고 또 자기 지지율이 국민 평가를 가지고 45%나 된다 멋진다 하면서 나가서까지도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 본인은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보통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니까 나가서는 양산에 앉아가지고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특히 데려가는 사람들도 그 이제 참모들 1급 하나, 2급 둘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과거 대통령들은 그 부속실에 있는 이른바 집사 비슷한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이번에는 메시지, 공보, 연설 그걸 담당하던 사람들을 데려가니까 나가가지고 상황 정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황이 되려면은 거기에 따른 후계자가 있어야 할 거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친문도 아니고 원래 뭐 친문 쪽에서는 경원시했던 사람이니까 이재명 가지고는 친문 쪽에서는 다음 대통령도 어렵다. 자기도 그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김경수 족쇄를 풀어가지고 그 사람을 키워서 특히 PK 아닙니까? PK니까 지역적으로도 좋고 부산 아니에요. 그런 구상이랄까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스텝이 꼬인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완전히 꼬였어요.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플랜이 있는 것 같아요. 5년 안에 정권 무조건 되찾아온다. 그런 플랜이죠 지금. 네, 그래서 어차피 2년은 국회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발목 잡고 뭐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그냥 진입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국민 평가가 뚝 떨어져서 5년 만에 정권 되찾아온다. 이런 것이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핵심들 간에 암묵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이번에 검수완박이 무리하게 처리하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꿈 깨라. 이게 맞는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면도 못하고 일단 나가는. 어쨌든 문재인이 마지막 하는 일이 자기 방탄법 두드리고 간다. 이게 참 민망한 일입니다. 확실하게 두드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나 그게 방탄이 되지를 않아요. 현실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은 아직도 4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검찰이 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 검찰은 독이 올라 있어요. 도끼가 올라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이재명은 오래 살려고 그 자기 방탄법을 만들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달라들어서 오히려 빨리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경찰이 또 흉악하게 수사할 수도 있어요. 경찰한테 권력 주면은 경찰이 문재인 편을 듭니까? 민주당 편을 들겠어요? 그 사람을 인사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이 퇴임 후에도 그렇게 자기 안위를 걱정했는데 결국은 양산에서 편안하게 있기는 어렵고 서울을 들락거리는 횟수가 아주 잦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서울에다가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예.